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이지리아가 우리나라에서 코비코의 차량형 경장갑차 블루샤크 100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나이지리아가 이 블루샤크를 왜 도입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Prepped and ready. 단순히 장갑차가 필요하니까 도입을 했겠지, 이게 아니라 나이지리아 육군 내부에 복잡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 상황의 중심에는 나이지리아 최초의 자체 개발 APC인 이기리기라는 장갑차가 있습니다. 이기리기는 나이지리아어로 이슬이라는 뜻인데요. 기갑 차량의 이름치고는 조금 특이하긴 하네요. 대부분 좀 강력하고 용맹스럽고 이런 이름을 붙이긴 하는데요. 2010년에 들어서 나이지리아 정부는 장갑차의 자체 개발을 선언합니다. 1970년대에 외국 모델의 장갑차를 조립한 적은 있지만 그 이후로는 자체적으로 장갑차를 개발하거나 생산한 경험은 없었는데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당시 대통령이었던 굿럭 조너선이 나이지리아 방위산업공사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방위산업을 발전시킬 것을 강력하게 지시하게 됩니다. 이기리기는 이 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개발이 된 장갑차예요. 육군 공병대가 설계하고 제조한 이 장갑차는 2012년 나이지리아 육군의 날 축하 행사에서 프로토타입이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기리기의 프로토타입인데요. 2010년에 개발된 차량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엉성한 차량입니다.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쓰던 하노마크와 비슷한 차체 디자인에 뭔가 부실해 보이는 차량입니다. 우리나라 육군도 이와 비슷한 차량을 장갑차로 쓴 적이 있었죠. 바로 KM900인데요. KM900은 이탈리아의 피아트의 CM6614를 면허 생산했던 모델인데 이게 우리 육군에 처음 도입된 게 1979년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아무리 나이지리아가 자체 개발 기술이 없었다 해도 디자인의 트렌드라는 게 있는데 2010년대 이 디자인은 좀 너무하잖아요. 게다가 프로토타입의 차량만 보여주었을 뿐 구체적인 성능 사양에 대해선 정부가 비밀에 붙였기 때문에 방호 능력이나 주행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듬해인 2013년 육군 창설 150주년 기념 행사에서 양산형인 실제 차량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프로토타입은 터렛이 조수석 지붕 위에 있었는데 앞으로 경사져 있었기 때문에 회전이 되지 않았어요. 그걸 차량 중앙 부분으로 옮겨서 회전이 되도록 했고요. 20mm 기관포를 주무장으로 달고 있었습니다. 프로토타입보다는 나아졌지만 원판이다 보니 엉성해 보이는 거는 여전했습니다. 당시 나이지리아의 육군 참모총장 아주부케이 이헤지리카는 이기리기 덕분에 외국에서 장갑차를 도입하는 것보다 최소 30% 이상의 비용이 절감되었다면서 이 장갑차가 나이지리아의 국방개혁의 상징이었다고 칭찬했었죠. 하지만 당시 굿럭 조너선 정권은 여러 가지 부정부패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국방비도 예외는 아니었죠. 20억 달러의 예산이 어디론가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이기리기 개발 사업도 연루되어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2010년에 개발 지시가 내려졌는데 2년 만에 프로토타입이 뚝딱 만들어지고 그 다음 해부터 양산 모델이 척하고 모습을 드러내는 것부터 당시 나이지리아의 장갑차 개발 역량을 보면 수상하기 짝이 없는 일이긴 했어요. 이기리기의 개발이 빨랐던 이유는 이 차가 민간 픽업 트럭인 미국 포드 F 시리즈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민간 차량을 기반으로 군용 차량을 개발하는 경우는 꽤 있죠. 트럭에 장갑 등을 덧대서 장갑차처럼 쓰는 건트럭이라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기리기는 민간용 트럭 F 시리즈 차체에 장갑차 비스무리한 껍질을 씌워놓은 차량이었어요. 포드의 F 시리즈는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이기리기는 도대체 어떤 모델을 기반으로 했는지조차도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이쯤 되면 냄새가 좀 나죠. 병력 수송 APC인데 방어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다? 주행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 수가 없다? 심지어는 병력 수송 인원마저도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런데 그 장갑차의 차체는 미국제 트럭이다. 차량 내부를 봐도 포드 픽업 트럭의 모습이 그대로 남겨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F 시리즈 중에서도 어떤 모델을 기반으로 했는지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저
차량 크기로 봤을 때 F350보다는 하위 모델일 것이다 라고 추측만 하고 있을 뿐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트럭이다 보니 성능이 제대로일 리가 없죠, 당연히. 물론 민간 픽업 트럭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장갑차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스트리크 쿠거 같은 차량은 도요타 픽업 트럭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죠. 하지만 이런 차량은 쓰임새에 제한이 있기 마련이에요. 민간 트럭 베이스라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이기리기는 쿠거처럼 제대로 만든 전투 차량도 아니었어요. 결국 나이지리아 육군은 이기리기에 대해 전투 부적합 판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정부는 생산을 강행합니다. 심지어는 이걸 해외 하청까지 줘요. 앞에서 얘기했던 쿠거라는 도요타 기반의 장갑차를 생산했던 스트리트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아랍에미리트 회사거든요. 나이지리아는 여기에 이기리의 생산을 맡깁니다. 이기리기의 개발 명분은 원래 나이지리아의 방위산업 역량을 높이는 거였어요. 국내 생산을 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장갑차를 도입하는 것보다 30% 더 싸다고 선정까지 했는데 막상 생산은 아랍에미리트 회사에게 맡깁니다. 그리고는 이 사실 자체를 숨겨요. 이기리기는 나이지리아 국내에서 생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방위 예산이 증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성능 시원찮은 차량을 얼렁뚱땅 값싸게 만든 후에 하청 생산을 통해 대당 단가를 높이고 그 차액을 정치인들이 먹어버리는 대표적인 방산 비리였던 거죠. 이 말 많고 탈 많은 장갑차는 2014년 초에 드디어 실전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인 보코 하람에 맞서 북동부 작전에 투입되었는데 투입되자마자 격파당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이후에 2년이 채 지나지도 않아서 전선에 배치된 이기리기는 모조리 파괴되었다고 해요. 이 차량은 정확히 몇 대가 생산되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아니, 이 차량의 모든 것이 다 비밀이었습니다. 2013년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서 2019년까지 간간히 쓰였지만 가는 곳마다 제 역할을 못하고 파괴되었다는 기록만 남아있어요. 이후에 나이지리아는 이기리기의 후기 기종을 개발 대신 우리나라 코비코의 블루샤크를 도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사용 목적 역시 최전선에 투입하는 전투용이 아니라 경찰용으로 바뀌게 되죠. 오늘은 코비코의 블루샤크가 나이지리아로 수출된 계기가 되었던 나이지리아의 정체불명의 장갑차 이기리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잘 보셨나요? 그렇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이, 좋아요, 알림이 꼭꼭 부탁드릴게요. 안녕.